안 돼. 자, 3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9번에 점 1, 2,3 지나고 자, 직선 3분의 x-2 이꼴 마이너스 y 이꼴 2분의 z 플러스 1과 자, 평행한 직선 L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직선 L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나는 점 주어져 있고 이 직선이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몇 콤마 몇이죠? 3, 마이너스 1, 2다 그치? 자, 그럼 그대로 걔를 얘랑 평행한 직선 구하는 거니까 얘를 방향 벡터로 가지는 직선 L이 되는 거다. 맞지? 자, 그럼 여기 분자만 구성만 바꾸면 된다 이런 느낌이네. 자, 방향 벡터 똑같으니까. 그럼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3분의 1, 2,3 지나니까 x-1 이꼴 마이너스 1분의 y-2 이꼴 2분의 z-3 요까지는 자리 잡을 수 있다. 그치? 자, 그런데 이 직선과 직선 L 위에 있는 어떤 점 P와 A라는 정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A와 P 사이의 최소값을 얘기하면 A에서 직선 어디까지 거리를? 그치, L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다. 그쵸? 물론 내적해서 수직된다는 조건 써도 되지만 우리 최단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P의 좌표는 몇 콤마 몇으로 표현됩니까? 3t 플러스 1, 4t 플러스 2, 2t 플러스 3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t에 대한 몇 차식 될 거니까? 2차식 될 거니까 그 2차식에 대한 최소값 구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빼면 3t-2의 전체 제곱에 다시 여기에서 요거 빼면 4t 플러스 4의 제곱에 자, 2t-2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최소 만드는 t값 찾아야 되니까 2차랑 상수항 1차항만 계산할게요. 9t 제곱, t 제곱, 4t 제곱이니까 그쵸, 14t 제곱에 마이너스 12t 생기고 마이너스 8t 생기고 마이너스 또다시 8t 이렇게 생기겠네. 마이너스 몇 t? 28t. 그래도 t값이 예쁘다. 그쵸?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 이차함수니까? 1에 있는 이차함수니까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니까 자, 1 집어넣고 최소값 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 루트에 자, 1의 제곱 더하기 자, 3의 제곱 더하기 0 되면서 답은 루트 10이다. 이렇게 그냥 찾아주면 어쨌든 내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계산이 한 단계 줄어들겠죠. 이해됩니까? 마무리 넘어가서 45번으로. 자, 지금 L과 M이 무슨 위치에 있다라고 미리 정의를 해놨냐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면 무슨 수선의 길이 구하는 거였지? 그렇죠. 공통수선의 길이 구하는 거였죠. 그럼 각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무슨 변수로 표현하고 그치, 매개 변수로 표현하고 각 직선의 무슨 벡터랑 수직함을 방향 벡터랑 수직함을 이용한다. 이 내용이면 되는 거였고 얘는 그래서 개념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산수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산수하러 가보죠. 우리가 이 P라는 점을 직선 L의 점이라고 두는데 X는 1이라고 돼 있고 여기 지금 YZ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거든. 그럼 얘는 누구 좌표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X 좌표가 일정하다는 얘기다. 그쵸? 그러면 매개 변수식 잡을 때 얘만 t로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P라는 점의 X 좌표는 1로 고정돼 있고 YZ 좌표는 그대로 2 넘어가면서 자, 2t 플러스 2, 자, t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여기까지 1절. 자,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또다시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 변수로 표현하니까 얘를 하나 S라고 둔다 치면 자, 지금 Q의 좌표는 자, 두 개 자리 바꾸면서 2-S, 그대로 넘어가면서 S 플러스 그치 5, 자,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S, 맞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네. 자, 그럼 PQ 벡터의 성분 표현을 만듭시다. 이 벡터랑 U1이랑 U2 벡터 내적했을 때 0 된다 쓸 거니까. 그럼 PQ 벡터는 자, 그대로 Q에서 P를 빼든지 얘에서 얘 빼면 되는데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그대로 뺀다 치면 자, 이렇게 뺐을 때 그쵸, S-1, 자, 그럼 요거에서 요거 뺀다 치면
2t-s 마이너스 3. 그치. 요거에서 요거 빼면서 t 플러스 2, s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내적할 두 개의 벡터 만드는데, 자, UL 벡터에서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잖아. 그러면 U1은 얼마라는 뜻일까? 0이라는 뜻이죠. 델타 x가 없는 거지. x좌표가 일정한 거니까 델타 x가 0인 거야. 방향 벡터에. 그치. 분모가 0이 됐기 때문에 분자가 0되는 식이 남았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고, 그러면 먼저 내가 첫 번째 내적할 U1 벡터는, 자, 여기 델타 x 0이니까 방향 벡터의 성분이 0, 2, 1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내적해서 0 된다는 표현 만들게요. 이거 내적하면 의미 없고, 자, 2배 하면서 4t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6에, 자, 그대로 1 곱해질 거니까 플러스 t 플러스 2s 플러스 2가 자, 0 된다 해서, 자, 관계 정리하면 5t에 오호 이렇게 날아가네. 너무 좋은데? 마이너스 4는 0. 그치? 그럼 t 값은 몇 분의 몇으로 정해지냐면 5분의 4로, 그치? 빨리빨리 정해진다. 이 생각인 거네. 그럼 이제 s만 찾으러 가면 되겠네. 그쵸? 자, s 찾으러 갈 거고, 그럼 두 번째 방향 벡터 u2 벡터는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이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대로 내적하면서, 자, s-1에 부호 바뀌니까 1-s에, 자, 1 더하면서 1 곱하면서 그대로 계산하고, 자, 마이너스 2 곱하면서 적어주고, 자, 요게 0이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없어지면서 얘도 예쁘게 정리가 되네. 요래 마이너스 6s 생기고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여기 마이너스 4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6 생기면서 는 0이다 하면 s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됐나요? 그러면 t가 5분의 4고 s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점을 연결하는 PQ 벡터의 크기, PQ 벡터가 정해지니까 우린 여기 t랑 s 집어넣고 나서 벡터 크기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PQ 벡터는 이때 마이너스 2, 뭐야 이거. 뭐 계산 잘못한 거 없지? 한 번만 확인하고 가자. 없겠지 뭐. 아유, 없어야 될 거야. 할게요. 자, 그럼 s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다시 플러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3 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남네요. 해야지 뭐. 5분의 4고. 자, s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찌릭찌릭 없어질 거니까 5분의 4만 남네. 자, 요 벡터의 크기 자체가 거리가 될 거니까, 자, 정답은 루트에, 자, 제곱 더하면서 4분의 25분의 4 더하기 25분의 16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25분의 20 만들어지고, 여기서 25분의 100 만들어지니까 더해서 루트 씌우면 5분의 루트 120이고, 루트 120 같은 경우면 4 곱하기 30이니까 답은 5분의 2루트 30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답이 더러워? OH 제곱을 구하는 거네. 자, 요게 그러면 H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제곱해서 그대로 5배 한다. 라고 계산해 봅시다. 또 해야 되네. 그러면, 그럼 그냥 이거 H라고 두면 되는 거였지. 그치? 그 OH 제곱하면 5 곱하기 25분의 12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24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묻는 게 지금 이렇게 정수로 만들어지게 되놨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짧게 체크하시고 산수 문제였고 62번으로 가죠. 자, 62번을 보겠습니다. 쌤이 오늘 이제 법선 벡터 구하는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할 건데, 자, 이렇게 하나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법선 벡터를 A, B, C로 잡으면서 평면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렇게 뒀었잖아. 그치? 그런데 쌤이 요거 하나 얘기를 더 하고 갑시다. 분명히 평면의 방정식은 미정계수가 4개였는데 점 몇 개만 결정돼도 3개만 있어도 대입하면 A, B, C, D 사이 관계 정리되니까 다 약분되면서
그냥 방정식 만들어진다 그랬어. 3개만 있어도 결정된다 그랬다. 그치? 그 의미를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 법선 벡터를 임의의 실수배를 해도 그냥 그 하나를 법선 벡터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럼 얘를 지금 내가 편의상 a씩 나누면 1,a분의 b 그대로 a분의 c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어떤 상수인 형태의 미정계수니까 얘를 1, 그냥 b', c'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법선 벡터는 애초에 성분을 몇 개로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일까? 3개로 둘 필요가 없어. 특정 성분을 하나 1로 두면 나머지만 미정계수로 정해서 지금 법선 벡터 성분을 잡아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평망 잡을 때도 내용이 똑같지 않을까? 미정계수를 하나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해?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지. 내가 법선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2,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우리 법선 벡터는 이게 이대로 안 쓰잖아. 몇 배에서 쓰지? 그치? 실수배 6배에서 3, 12, 얼마로 쓰잖아? 4로 쓰잖아. 그치? 실수배에 자유롭단 말이야. 법선 벡터의 성분은. 그럼 내가 법선 벡터 쓸 때 굳이 A, B, C로 쓸 필요 있을까? 없어. 그냥 하나를 1로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자, 그러면 식을 보는 계산들이 조금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자, 62번을 보면 그래서 점 1, 2, 1 지나면서 평면 알파가 두 평면 베타 감마랑 모두 수직이래요.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베타라는 평면과 그 다음에 감마라는 평면 x-y-2z-1은 0이라는 벡터와 이들과 자, 전부 다 수직이래. 그럼 얘들아, 두 평면이 이렇게 어쨌든 수직하게 있으면 자, 베타라는 평면이랑 나의 새로운 평면 알파라는 평면이 수직하게 있으면 자, 이들 간의 법선 벡터 또한 서로 무엇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수직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러면 법선 벡터랑 얘들 법선 벡터도 각각 내적했을 때 다 0 된다는 거니까 자, 베타의 지금 법선 벡터를 편의상 n 베타라 그러면 n 베타는 1, 2, 1이고 그 다음에 n 감마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나의 n 알파 벡터를 성분을 굳이 3개로 둘 필요가 이제 있다 없다? 없다. 자, 누구를 1로 잡을까요? x를 1로 잡으면서 1, a, b로 그냥 둔다라고 생각해볼까? 뭐 개인의 자유거든? a, b 1로 잡아도 상관없어. 내적하러 갈게요. 그럼 요거 두 개 내적해서 0 돼야 되니까 자, 1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어야 돼. 요거 두 개 내적하면서 1-a-2b도 0이어야 돼. 연립하면 무조건 a, b 정해지겠다. 그쵸? 자, 2배 하면서 2-2a-4b가 0인 거고 통째로 모조리 더하면 3-3b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b가 1이구나. 뒤에 1 집어넣으면 a든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우리 법선 벡터가 1, 1, 마 1. 1, 마 1, 1.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 평면의 방정식 그냥 작성하면 되는 거죠. 1, 2, 1 지나고, 자, 법선 벡터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x-y 플러스 z 잡아주고 1, 2, 1 지나야 되니까 1 빼기 2 더하기 1의 상수항을 상쇄할 거는 그냥 0이네. 는 0. 이렇게. 컷. 간단하다. 그쵸? 그래서 법선 벡터 성분 하나 1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62번이었고 72번으로 가죠. 자, 72번에 지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예각 크기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 직선은 방향 벡터가 있고 평면은 법선 벡터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은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다. 그쵸?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통해서 우리는 사인 값을 관찰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지금 세타는 무슨 각이라 그랬냐면 예각이라고 했거든요. 네가 예각이면 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무슨 각으로 고정하겠다는 얘기일까? 그치, 예각으로 고정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두 벡터 성분 각각 구하면 직선의 지금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1, 1이고 평면의 지금 법선 벡터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자, 두 벡터 크기 곱하면 루트 6이랑 루트 6이고 띠릭띠릭 곱하고 그 다음에 내적하면
2 더하기 2 마이너스 1에 자 절대값 씌우면 된다는 거. 됐어요? 왜? 지우가 할 말이 있대요. 뭔데? 잘못 찍으래요. 와, 벌써 지금 거의 다 아, 됐어. 뭐 필요한 사람 있을 거야. 그럼 얘는 6분의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그럼 몇 분의 몇? 2분의 1. 사인이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 있는 세타가 예각에서 30도인 게 정해진 거다. 그쵸? 그거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하니까 답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75페이지로 갑시다. 75번으로 갑시다. 아니, 괜찮아. 잘 질문했어. 어차피 숙제 안 한 새끼들 많아. 아, 진짜. 누가 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누가 숙제를 안 하는 거야. 누가 숙제를 안 하지? 21세기에? 시대에 뒤처지네. 자, 하나만 얘기하자. 숙제 안 해왔는데 쉬는 시간에 떠들고 뛰어다니면 이제 다 조져버린다. 알겠어? 숙제 안 했으면 화장실 갔다 와서 조용히 앉아서 숙제하세요, 이제. 나 너네가 뛰어놀고 있으면 그럼 숙제 다 했다고 생각할게, 이제. 그래서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있는 날이 보이면 내가 돌면서 숙제 검사를 할 거야. 아유, 우리 애들 숙제를 잘했으니까 칭찬받을 준비를 해왔구나 생각하면서 칭찬해주러 가야지. 알겠지? 지금 기본 반 애들이 숙제를 너무 안 해서 말도 안 되게 안 해서 지금 반을 삭제할까 고민 중에 있거든. 그래서 지금 대기 인원들은 안 받을 거고 반 인원을 그냥 축소하다가 반을 그냥 지울 거야. 그럴 예정이야. 민지쌤이랑 어제 같이 얘기하고 결정이 났어. 그래서 기본 반은 이제 안 받습니다. 학원에서. 없앨 거예요. 있는 애들까지만 마무리를 할 거야. 알겠지? 준혁아 잘 알아들었지? 자, 75번 보겠습니다. x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x는 2분의 y는 2분의 z와 x축 포함하는 xy 평면을 이룬 얘가 크기 구하래. 그럼 뭔 소릴까? 어쨌든 직선 몇 개 포함하지? 2개 포함한다. 그쵸? 두 직선에 의해서도 평면이 결정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평면 결정하자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보면 이렇게 보자. 요 직선의 평면에 대한 요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는 UL은 1, 2, 2인 게 나와요. 그럼 x축은 있잖아. x축 그냥 뭐 어떻게든 그려준다라고 하자. x축이 이렇게 사실 뻗어나가는 건데. x축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직선 L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요 UL 벡터가 1, 2, 2예요. 자, x축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편할까? 그치, 델타 x가 있는 거니까 델타 x만 있는 거니까 자, ux 벡터는 그냥 1빵빵으로 잡는 게 좋겠네. 자, 그럼 이 둘을 포함하는 우리가 왜? 슬래시가 y에 그러니까 슬래시? 어디 슬래시? 그러니까 그 x는 2분의 y 그 2분의 z 포함하는 뭐 xy 평면이 2분의 강아지 직선과 x축을 포함하는 뭐야? 오타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직선과 xy 평면 x축을 포함하는 맞네. 야, 문제를 이상하게 읽었구나. 괜히 문제를 더 어렵게 생각했네. 일시정지일까요? 아니. 이것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는 사실 그쪽 문제였는데 그거지 않을까 하면서 와 신난다 했는데 아니었네. 스트레스. 자,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직선과
아, 그럼 쓸데없이 x축을 포함하는 왜 xy 평면이라 그래? xy 평면이라 하면 되지, 새끼가. 헷갈리게 말이야. 그럼 직선과 누구 평면이 이루는? xy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끝이에요. 자, 그 예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찾으라. 이런 얘랑 내용이 어때? 그냥 똑같은 거네. 비슷한 거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xy 평면의 법선 벡터를 잡을 수 있냐고 묻는 것 같아요. xy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는 뭡니까? 빵빵 1이 되겠죠. 왜냐하면 델타 z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치? z축과 평행할 거라서. 그럼 여기는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뚜두두두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는 거 치는 거고. 자, 그럼 이 직선엔 방향 벡터가 있으니까 여전히 이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라서 사인이 정해진다, 코사인이 정해진다? 사인이 정해진다. 이 생각인 거다. 그쵸? 자, 그럼 두 벡터 이제 내적으로 갈 거고, 크기 내적으로 갈 건데, 자, 편의상 U1이랑 U2 벡터라고 할게요. 자, 이거 N이구나. 자, 그럼 지금 사인 세타라는 거.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절대값이니까 사인 세타는 요거 크기 곱이니까 3 곱하기, 그치, 1분의 내적 띠릭띠릭 하면 2 남는 거라서 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야? 답이 이상하네. 3분의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왠지 이거 오타일 것 같다. 뭔가 직선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얘가 크기였지 않았을까? 아니 왠지 답이 자꾸 저게 나오는 제 2분의 셀이라고. 그치. 그래서 속상했지. 그건 안 속상했어? 근데 뭔가 그렇잖아. 느낌이. 얘와 xy 평면 이루는 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진 않아. 직선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xy 평면과 이루는 각이 저거다. 맞네. 1이고 1, 2면 이렇게 뻗어나가요. 맞네. 맞다. 문제는 그거였다. 75번은 오타예요, 오타. 그럼 72번을 72번이 아니라 75번을 직선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로 잡는 걸로 문제를 바꾸어서 풀면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일단 우리 오늘 구할 거 있으니까 그런 문제 다른 데에서 또 많이 있을 거야. 자, 그럼 83번으로 갈게요. 꼬이니치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꼬이니치? 아니, 꼬이니치가 안 되는 거 맞죠? 그치.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법선 벡터랑 얘 방향 벡터랑 내적했을 때 0이다. 맞아. 끝.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왜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지금 직선이 하나 나타나 있고 이 직선은 현재 k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꼴 k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y 이꼴 4분의 4 마이너스 z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랑 평면이 서로 만남이 없대요. 그럼 평면과 직선의 교점이 안 생긴다는 말은 직선과 평면이 서로 무엇하다는 얘기?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L을 포함하는 이렇게 평면 자체가 여기는 알파와 평행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알파라는 평면의 방정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얘의 법선 벡터. 그럼 이 대상의 법선 벡터랑 현재 이 직선의 L은 항상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돼야 된다?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렇잖아. 단면화해서 보여주면 알파 평면을 이렇게 그리면 평행한 직선 이 위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을 거니까 직선 L도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얘의 법선 벡터랑 얘의 방향 벡터를 이루는 각이 몇 도? 90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직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적이 0이다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현재 k 플러스 1, 그대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고, 자, 우리 평면의 법선 벡터가 k 플러스 3, 마이너스 3, 3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적하면서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 바로 곱할게요. 플러스 3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는 0이다. k제곱 플러스 7k에다가 후룩후룩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12가 0이다. 뭐고? 너 계산을 이상하게 했어? 아니. k 플러스 1 마이너스 또 오타야? 그 답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너무 단조로운데? k의 총합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K도 총합이 일단 실근은 생기긴 하니까. 어? 마이너스 193 아니야? 어? 아니 이게 아니라 2분의 만7을 막 97. 아 맞네. 아니 97이 93은 너무 다르게 알지. 아니 12제곱을 더했어. 오타인가? sun이나 먹어 편집을. 내가 보기 이게 그거야. 너무 시간을 버렸다. 네, 버리고 뒤로 넘어와서 이제 점과평면 사이 거리 쪽으로 갑시다. 이거 점과 평면 사이 거리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이제 어려운 걸 해야 할까? 응? 자,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 거리는 이제 우리가 그냥 공식만 외울 거고, 유도하는 과정이나 원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특정 평면이 있고 평면 밖에 있는 한 점 A에서 자, 이 점을 평면 알파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려면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요 점 좌표 구한 다음에 반대편에 지금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수선의 발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이기도 하지? 그치,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일반화하면 그냥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 내용은 거기에 그냥 적혀 있어, 예쁘게. 그러니까 읽어보고 이해 안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어. 그럼 쌤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그냥 확장된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D는 0꼴 돼 있고, 자, 여기가 x1, y1, z1이면 자, 그냥 만들어봐. 이 점과 평면 사이 거리 D는 D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D가 있으니까 거리는 루트에 뭐가 나올 것 같아? A제곱 더하기 성분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맞아. 그 다음에 점을 여기다 뭐 해놓고 나서 대입하고 무슨 값 씌운다? 절대값 씌운다. 다 배웠습니다. 네. 네. 이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이야. 그냥 너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던 거랑 내용이 어때? 똑같아. 끝? 됐지? 넘어갑시다. 시원제. 어디? CZ1. 이렇게. 고마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예제 88번은 그냥 계산하는 문제고, 예제 89번은 그림 그려놓고 이제 내적 확인하라는 건데, 무슨 말인지 한번 짧게 확인해 볼게요. 자, 예제 89번을 보면, 자, 평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이제 평면 그냥 얘들아 비스듬하게 기울여져 있어도 그냥 기울여져 있다 생각하면서 올바른 평면을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알파는 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A라는 점에서 여기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지금 OA 벡터랑 AH 벡터 내적한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O는 어디 있는데?
원점이죠. 근데 지금 원점이 앞에 딱 어디 위에 있는 게 눈에 보이지? 평면 위에 있는 게 눈에 보여. 평면 위의 점입니다. 원점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OA랑 AH 내적하면 무슨 삼각형 안에서 내적하는 거니까? 그치, 직각삼각형 안에서 내적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사형되는 게 낫겠죠. 그럼 OA 벡터를 AH 쪽으로 정사형시키면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니까? 반대 방향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는 거리의 제곱에 부호는 뭐가 된다? 그치? 마이너스가 내가 원하는 내적의 값이다. 그냥 이렇게 확인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공식이나 한번 써볼까? 배웠으니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쓸 필요도 없네. 몇 분의? 3분의, 그치. 여기 있는 A라는 점이 현재 2-2사였어요. 집어넣으면서 2, 마사, 플러스 8, 절대값, 끝. 그럼 3분의 6이니까, 자, 2가 되고, 그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답은 무슨 사? 자, 이렇게 그냥 산수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일일이 내적하고 그렇게 비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예제 91번을 보세요. 한 점을 찾아요. 평행한 두 평면 사이 거리면, 그치, 평면 위에 한 점을 찾고 점과 평면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된다는 거. 그치,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랑 내용이 어떻지? 똑같지? 그럼 너네 앞에 있는 평방에서 가장 쉬운 점 몇 콤마 몇 잡을 수 있을까? 앞쪽에 있는 거. 그치, 빵빵사가 제일 쉬워 보이죠? 또는 뭐 4빵빵을 쓰던가. 알겠지? 그래서 빵빵사랑 자 반대편 평면 사이의 거리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 느낌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각이 등습니다. 네, 뭐 나머지 이제 막 이런저런 거 나올 건데 직선에서 각이등분하는 게 뭐였지? 두 직선에서 우리 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떤 점들의? 같은 점들의 자치였죠. 그래서 D1이랑 D2 어떻다 그러면? 같다 그러면 절대값씩 몇 개 나왔고? 2개 나왔고, 그래서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랑 무슨 각을? 둔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2개 나왔습니다. 유명한 자치의 방정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단면화된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두 평면의 각을 이등분하는 평면의 방정식도 자, 이 위에 있는 점 P를 몇 콤마 몇으로 잡고? 그치, X, Y, Z로 잡고 이 점에서 평면까지 거리랑 이 점에서 평면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도형의 방정식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평면 알파가 예를 들어서 지금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Z 플러스 1은 0이고, 자, 아래쪽에 있는 게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Z 마이너스 2는 자, 0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 평면 두 개의 각을 이등분하는 평방을 구하겠대. 그럼 여기 있는 P라는 점에서 각 평면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자, 그럼 요거 평면 사이 거리 쓰면 루트에 1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19분의 그대로 요거 X, Y, Z 넣으면서 무슨 값 씌운다?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으니까 여기 개수 B가 똑같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럼 분모의 얘도 어차피 루트 얼마? 19에 요 놈식에 무슨 값만 씌우면 되니까 절대값만 씌우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절대값 씌워서 같다니까 루트 19 날라가면서 첫 번째는 알맹이식이 서로 어떻다나? 같다라. 하나는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해서 평방 몇 개 정해진다? 2개 정해진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94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 배웠어요. 끝. 뭐 더 설명할 거 이제 없고 그냥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쌤이랑 9를 시작합시다. 야호. 그래서 10이랑 13이 한 번에 나간 거죠. 드디어 기아를 가했어. 아직 나왔어. 자, 9의 방정식. 자, 벡터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이미 배우긴 했어요. 9. 정의 자체가 한 정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에 적기도 귀찮아. 모임, 자치.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 원 중심, 중심에서 구중심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니까 이 C의 좌표를 중심 좌표를 A, B, C 임의의 점 P의 좌표를 X, Y, Z라 그러면 선분 CP 길이가 반지름 얼마를 고정적으로 R을 고정적으로 가진다는 표현이 만들어졌던 거고 이걸 벡터 표현으로 만들면 쓱쓱 끝 벡터 방정식이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원방이랑 벡터 방정식 표현이 어떨까 내용이
똑같아.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정의를 이용한 표현이 있고 밑에 보면 또 무엇을 이용한 표현이 있지? 내적을 이용한 표현이 있지. 똑같아. 끝이야. 다 배웠다. 넘어가. 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야 진짜. 몰도바래 나한테. 뭘 원하는데? 뭐 이거를 길게 설명해가지고 시간을 뺏어주길 바래? 그치? 그거보다 문제를 같이 보는 게 더 낫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구의 방정식이 자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원방에서 z성분 추가된 구조로 z-c의 제곱이 반지름 누구 제곱이다? r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의 성분에서 이제 우리 이런 거 하기로 했어서 조금 처음 보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죠. 그럼 이게 성분이 3개짜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떤 구의 방정식일까? 지름 양 끝점이 보여야 되지. 몇 콤마, 몇 콤마, 몇. 그치, 1, 1, 1이랑. 그 다음에 몇 콤마, 몇 콤마, 몇이랑. 4, 2, 마이너스 1을 지름 무슨 점으로 하는? 양 끝점으로 하는 그러한 구의 방정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내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됐던 거고 앞쪽에 마찬가지로 계산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른 건 괜찮고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구의 절단면에 대한 얘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구의 절단면은 한시 어떤 모양이지? 원 모양이야. 그치? 구의 절단면은 항상 원 모양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구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자, 구의 절단면을 구하긴 했어. 이러한 구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중심이 3이 4고 반지름이 5인 9였다라고 쳐봅시다. 얘를 XY 평면, 이런 특수 평면으로만 절단을 했었죠. XY 평면으로 절단하게 되면 자, 그 절단면은, 교선은 당연히 원 모양이고 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았었냐라는 얘기지. 이렇게 절단하는 원 모양을, 절단면의 원 모양을 만들면 구 중심에서 원 중심을 연결하면 몇 도고 이 평면을 이루는 각이 90도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 단면에 반지름 구했던 거 기억나? 여기 얼마지? 5. 여기는 Z좌표가 지금 얼마고? 4인 거고 여기가 XY 평면이니까 Z좌표가 얼마인 공간이라서? 빵인 공간이라서 위로 몇 칸 간 곳이지? 4. 그럼 여기는 얼마지? 3. 그러면서 이 절단면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럼 이 절단면의 방정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구의 방정식에다가 요거랑 이거랑 누구의 교선이니까? Z는 0의 교선이니까 이거 두 개 뭐 하면 된다? 연립해서 구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이거 너네 시험 범위야. 공간좌표잖아. 기억났어요. 그럼 Z에 0 넣으면서 16 넘어가게 되면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6 빠지면서 얼마가 된다? 9. 그래서 반지름이 지금 3인 거 나오고 중심좌표는 XY 평면의 수사일반이 내리니까 3이 빵이 되는 거죠. 중심좌표 3, 2, 0이 표현이 안 돼 있네. 이유는 뭘까? 뒤에 Z는 0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해야 교선의 방정식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 없으면 뭐지?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 그치, 원기둥이 되는 거지. Z좌표 자유로우니까 XY의 관계는 이렇게 원방을 나타내고 Z좌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그치, 무한한 원기둥의 옆면 평면이었습니다. 알겠죠? 공면인 거죠. 평면이 아니라. 어쨌든 끝이야. 뭐가 어렵니? 자, 예제 1번, 2번, 3번에서 내가 여기서 뭘 풀어줘야 되니 도대체 너네들한테? 이번 그치, 뭐 하자는 얘기일까? 인수분해 하자는 얘기겠지. 열심히 해. 3번은 지름 양끝점 주어진 9고 9 위의 점 x, y, z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최대 최소는 뭐지? 그치, 어느 점에서 어디까지 거리 제곱이야? 원점에서, 그치, 중심까지,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제곱인 거다. 그치? 잠깐만, 여기 루트 좀 씌워, 얘들아. 그러니까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루트 없으면 답이 안드로메다로 가. 계산이 많을 거야.
알겠지? 이렇게 요놈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3페이지입니다. 구의 접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우리 원에도 접선의 방정식을 했었지. 원의 접선에 대한 사항을 회전시키면 이 접선이 평면을 구성하면서 접평면이 되는 거지. 평방하려면 무슨 벡터랑 뭐가 필요해? 법선 벡터랑 점이 필요하죠. 그럼 구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몇 도일 거니까? 90도일 거니까 이렇게 법선 벡터 만들고 여기 접점 좌표 주어져 있으면 구에 대한 접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야. 자, 그래서 이 구의 방정식이 기본형일 때 잠깐 볼게요. 얘가 기본형이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얼마다? r제곱이다. 이 꼴로 구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고,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 접방 공식이 있던 것처럼 접평면의 방정식에 공식이 존재하는 형태가 딱 하나 있어. 구의 방정식에서. 그럼 여기 있는 이 접점의 좌표를 쌤이 만약에 x1, y1, z1이라고 둔다 치면, 자, 우리 이 벡터, 법선 벡터의 방향, 법선 벡터의 성분은 뭐가 될까? 요놈이랑 요놈 사이의 벡터 표현이니까 m 벡터는 x1, y1, z1 그냥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러니까 법선 벡터 자체가 이 점피의 좌표 성분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지금 법선 벡터 나와 있고 지나는 점도 x1, y1, z1이야. 그럼 우리가 법선의 방정, 자, 법선이랑 점 이용해서 평면의 방정식 구하던 거. 얘가 A, B, C면 A의 x-x1 이런 식으로 갔던 거잖아. 그치? 그럼 그 A 대신에 이제 x1이었으니까 x1에 x-x1 더하기 y1에 y-y1 더하기 z1에 z-z1은 얼마다? 0이다. 누가? 좋아? 한 번 더 해줘? 자,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x1x 더하기 y1y 더하기 z1z 될 거고, 마이너스 x1제곱 마이너스 y1제곱 다 집어넘기면 x1제곱 더하기 y1제곱 더하기 z1제곱 되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이건 누구 제곱이지? r제곱이죠. 왜냐하면 구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던 원의 접방 공식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Z성분만 추가된 구조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만 접방 공식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선 벡터 이용해서 평방을 구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뒤로 넘어갑시다. 자, 예제 4번입니다. 자, 구의 방정식이 기본형으로 나와 있고, 자, 1번 문제는 이 A라는 점이 1, 2,2인데 구 위의 점입니다. 구 위의 점 A에서의 접평면을 찾으래요. 공식 바로 써야지. 뭐해? x 더하기 2y 더하기 2z에는 얼마? 9. 끝. 그냥 이렇게 잡자는 얘기인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평면 알파랑 평행하면서 9에 접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요 9의 방정식하기 앞단원에 평면과 점 사이에 뭘 배웠지? 거리를 배웠지. 그럼 9와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너의 법선 벡터의 성분이 나와 있고 그 대상과 평행한 평면이에요. 그럼 얘랑 평행한 평면이면 법선 벡터는 그대로 쓸 거니까, 자, 여기 뒤에 달라붙는 무슨 항만 다르다? 상수항만 다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그럼 이 평면이랑 현재 나의 구가 무엇하고 있으니? 접하고 있으니 구의 중심 원점 몇 콤마 몇에서 0,0,0에서 이 접평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를 그대로 써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루트에 합차하면 4니까 그치 2분의 빵빵빵 넣으면 남는 게 절대값 C가 되고, 자, 이게 반지름 얼마 돼야 되니까? 3 돼야 되니까 C로 가능한 게 뿔마 얼마? 6 두 가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냥 이제 원의 사항이 다 어디로 확장된다는 얘기야? 9로 확장된다는 얘기야. 너무 쉬워. 뒤로 넘어가. 위치. 네, 구와 다른 도형의 위치 관계입니다. 당연히 여기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 별표 치시고.
지금 여러분들 공간에서라고 했어. 공간에서 배운 도형의 방정식이 뭐랑 뭐가 있지? 그치. 직선, 평면, 구야. 그럼 공간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거든? 그럼 구와 다른 도형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구랑 누구랑? 평면이랑 구랑 누구랑?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따지겠다는 얘기인 거야. 끝? 근데 앞에서 구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따졌는지 기억나?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무슨 변수로 표현하고 매개 변수로 표현하고 구의 방정식에 넣은 다음에 무슨 식 써본다? 판별식 써서 서로 다른 두 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 판단했다. 그거고 평면이랑 그럼 구의 방정식은 방금 우리 잠깐 했어. 구 중심이랑 평면 사이에 뭐가? 거리가 반지름과 어떤 대소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 고1 때 하던 내용 아니니? 하하,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디자인만 해놓으면 되겠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무슨 변수로 표현하고 매개 변수로 표현하고 그 매개 변수로 표현된 점을 구에다가 뭐 하겠다? 대입하겠다. 끝! 이렇게 직선과 구와 구의 위치 관계는. 자, 두 번째, 평면과 구의 위치 관계는 그냥 그림만 있으면 되겠죠. 구 하나 그려놓고 자, 평면 세 개가 있을 건데 평면 세 개를 그냥 아이고 직선처럼 그리면 헷갈려 하겠네. 평면 세 개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너네가 다 그릴 수 있을까? 그리죠. 자, 잘한다 이 새끼야. 그럼 확인만 합시다. 구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둔다 치면 여기는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뒀을 때 자, 이렇게 교선을 만드는 경우라면 누가 누구보다 어떻다? R이 D보다 크다. 접할 때는요. R이 D랑 같다. 자, 더 멀 때는 R이 D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뒷페이지 넘어가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럴 줄 알고 안 그렸대.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됐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시 사항들만 같이 확인을 하고 문제 해석 어떻게 하는지 본 다음에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진짜 어렵고 대단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덧셈 정리를 못하니까 빠졌어. 근데 덧셈 정리를 못한다 치더라도 특수과목으로 만들어지면 문제 해석을 하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쌤이 나중에 해석하는 방법 정도는 설명을 해줄게. 근데 거기까지 내신에서 안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게 의미는 있나 싶어. 쌤이 중간고도를 쉽게 되겠다고 하시죠. 그치. 그러면 하지 말자. 어차피 수능에 다룰 것도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놀러와. 놀러 오면 알려줄게. 대강 상황은 이래. 이렇게 지금 구를 절단할 거야. 평면으로. 달걀이다. 절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구 중심에서 절단면을 돌아다니는 점피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OP 벡터를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원뿔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원뿔 벡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랑 이루는 각이 항상 일정하게 세타가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럼 이런 벡터랑 이제 어떤 정적인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네. 그러면 둘의 크기는 다 똑같잖아. 그럼 이루는 뭐가 중요해질까? 각이 중요해져. 그럼 봐봐. 여기는 어떤 정적인 벡터가 하나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회전하는 원뿔 벡터거든. 그럼 우리 원뿔 벡터에 여기 있는 이 법선 벡터에 지금 노란색이라면 법선 벡터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치? 여기에서 원뿔 벡터는 지금 이 법선 벡터랑 이루는 각이 무엇한 상태?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회전되고 있는 구조야. 그럼 얘랑 이루는 각이 계속 변화하겠지. 그치? 그런데 얘가 지금 서로 이루는 각이 최대나 최소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 벡터들이 전부 다 몇 개의 평면상에? 한 개의 평면상에 있을 테니까 이런 형태일 때 두 벡터가 이루는 최소각이 정해지고 이런 형태일 때 최대 각이 정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구하려면 당연히 요 사이에 있는 각토끼리에 대한 덧셈 정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빠졌어. 근데 안 빠졌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정적인 벡터가 있어. 오케이, 오늘 배우자.
여기 법선 벡터가 있어. 그러니까 얘들 만약에 얘들 둘이 이루는 각이 30도인데 내 원뿔 벡터가 이렇게 이루는 각이 얘랑 60도가 돼 있으면 최대 최소가 구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랑 이루는 각의 최소는 60도에서 30도 뺀 거 몇 도? 30도일 때 최대 내적이 정해지고. 그러면 제일 멀리 있는 건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때니까 30 더하기 몇 도에서? 60도에서 자 90도일 때니까 내적이 0일 때 최소값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냥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것까지 시험에 나오냐 이거겠어. 딴 걸로도 충분히 너네 어차피 갈릴 거니까 그냥 하자. 자, 예시 1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구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고 직선의 x-1 이꼴 2분의 y 플러스 2 이꼴 자 z-3인데 자, 이 둘이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원래 근데 우리 원방할 때 두 교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있잖아. 원할 때는 이렇게 직선 있으면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보통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뭐를 한 다음에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썼다. 그치? 평면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어서 그게 편했어. 근데 공간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 이제 공간이니까 얘가 9가 돼버리면 이 거리를 구하는 게 꽤 귀찮은 일이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A와 B라는 그냥 교점을 직접적으로 찾는 게 훨씬 간단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교점을 찾으려면 얘를 매개 변수로 잡으면 자, 이 교점 하나의 좌표 P라고 잡으면 T 플러스 1, 2T 마이너스 1, T 플러스 얼마? 3이라 두고 자, 대입하면서 제곱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2T 마이너스 2. 자, 대입하면서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그쵸? 플러스 4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플러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몇십이다? 20이다. 호호호 몇 T제곱? 6T제곱 찌링 0. 1, 4, 9 넘어가면 6. T는 얼마? 얼마? 1이 되는 거지. 왜? 왜 성수하면 효과음이 없나요? 효과음에 집중하지 말고 내용에 집중하라는 뜻이야. 자,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2빵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마사 2 이렇게 되니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된다고요. 뭐 아니면 만약에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싶으면 얘랑 이 중심 0,0 사이 0 사이 거리에 무슨 값 찾으면 되니까 최소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용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알겠지? 자, 툴은 여기서는 원툴은 아니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시되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접하는 거 말고 접하는 점을 구하게 하면 참될 것 같다라고 이제 9에 9를 접하게 한다고? 직선과 9의 접점을 좌표를 직접 구하게 하면 참 귀찮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숙제를 안 귀찮아. 이제 생각해봐봐. 안 귀찮아. 이거 T로 잡아놓고 대입해서 접점이 하나 생긴다는 말이 중근 가진다는 말과 그냥 판별식 D 0이다 하면 끝이야. 왜 어렵다고 한 거지? 어렵다기보다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린다고? 다른 생각이 있으셨나봐. 꼬이니치 하는 게 제일 귀찮아. 꼬이니치 사이에 거리 구하는 게 제일 싫어. 내가 토할 것 같아. 내 극혐하는 문제야. 사실 다른 게 더 있긴 한데 보자. 얼른 들어와라. 보자. 몇 분이야? 20분이라고? 2분전입니다. 자, 예제 8번 봅니다. 자, 9가 있어요. 중심 몇 콤마 몇? 0,0,0입니다. 자, 그때 평면과 구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데 평면이 요래요래 생겼네. 평면은 이제 특수평면처럼 올바르게 생긴 게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교선의 이제 넓이를 찾으래. 교선으로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 그럼 중심에서 어디까지 거리 구한다? 평면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되지. 여기 좌표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근데 때에 따라서 찾을 때가 있거든. 나중에 그거 좀 이따 문제 나오면 설명해 줄게. 자, 지금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얼른 정리하자. 그럼 점과 평면 사이 거리 통해서 이 거리 찾을 거예요. 그럼 빵빵빵이랑 그치, 요 사이 거리 구하면 2분의 빵빵빵. 그치, 절대값 4가 될 거니까 거리는 얼마? 2. 9의 반지름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지? 9의 반지름이 3. 그럼 여기 거리가 루트 5. 그럼 요 단면적의 넓이는 5파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인 거다. 그쵸? 자, 이해했어? 자, 뒤로 넘어갈 거고.
두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부피는 알아서 그림 그려서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뒤로 쭉쭉 넘어갑시다. 나머지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프랙티스 문제들 쭉 풀어보시면 되고. 딱 봐도 지금 9번 두구의 교선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안 해놨나? 분명히 했을 텐데. 딱 봐도 16번 굉장히 어려워요. 딱 봐도 16번?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고. 딱 봐도 21번으로 오세요. 여기 있네. 이거 이 얘기야. 거기에 두구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포함하는 평방이라는 게 있지. 쉽게 얘기하면 두구의 교선을 포함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저번 시간에 쌤이 영상에서도 임의의 실수 몇 배에서 K배에서 K에 대한 항등식의 구조를 만들며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방 두 개 있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만든다 치면 그치, 요 놈에다가 그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실수배해서 x제곱 더하기 또 다른 원방에다가 요래 만드는 거였지. 얘는 xy에 대한 몇 차식이었기 때문에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었다. 그치? 그럼 k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면 2차항이 어떻게 되면서? 사라지면서 자 xy에 대한 1차식이가 무슨 선의 방정식이 됐고? 직선이 됐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 무슨 현의 방정식이었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였다. 기억나?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두 도형은 반드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됐지? 원방. 그래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만들어졌던 거지. 그럼 걔 중에 가장 작은 게 이 공통현의 끝이 뭐로 가지는? 지름으로 가지는 도형의 방정식이 됐고, 그래서 이런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거 했었잖아. 그럼 하나의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까지 뭐 찾아가지고 거리 찾아서 이렇게 이제 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해석했던 거 기억나?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 구할 때 공통현을 우리는 어떻게 했겠지? 결국 두 원의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그치? 두 원의 차라고 했지. 질문, 두구의 차는 뭘까요? 평면의 방정식이 생기겠지. 그치? 이해했어? 구가 두 개가 있으면 구 두 개가 만나면 이제 교선이 생겨요. 교점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항을 있잖아. 그대로 하나의 축에 대해서 하나의 축은 사실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원을 전부 다 구로 해석해야 되니까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축으로 회전시켜버리면 구의 형태가 만들어져. 이걸 회전한다고 생각해봐. 쌤 그렇게 아이디어를 착안을 시켜줬었지. 구할 때도 공간좌표 할 때도. 그럼 요거 돌려버리면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판은 회전하면서 PQ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생기는 거지? 구가 생기는 거고, 그치? 그럼 이 공통현은 회전되면서 평면이 생기는 거지. 그럼 두 구의 교선은 일단 어떤 도형이 되고? 원이 되는 거고.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치? 그 여기 있는 요 두 구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방은 두 구의 뭐가 된다? 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원의 모든 사항들이 어디로 확장된다? 구로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번 문항을 보시면 거기에 구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4로 다 있는 거고 얘는 x-1의 제곱이랑 y-2의 제곱이랑 z-2의 제곱이 9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알파 평면이랑 xy 평면 이룬 얘가 크기 구하는 겁니다. 얘는 그나마 좀 쉽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럼 요 두 구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교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겠네. 이 평면의 방정식. 뭐가 될까? 지금 가야 되지. 몇 분이야? 25분이야? 자, 갈 사람 얼른 가세요. 갈 사람 얼른 가. 그러면 지금 두 구의 차를 계산할 건데 요 놈에서 요 놈 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빼. 2x 마이너스 1 생기고 요거 빼면 4y 마이너스 4 생기고 요거 빼면 마찬가지로 4z 마이너스 4. 우변은 4 빼기 9니까
마 5. 그럼 이렇게 정리해보면 2x 더하기 4y 더하기 4z고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 5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는 0이 남겠네. 자, 예쁘게 절반 나눌 수 있고 고생했어. 요래 만들어진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랑 xy 평면이 이루는 얘가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 평면은 요 평면 이루는 예각이고 요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몇 콤마 몇이었습니까? 빵빵 1이었죠. 그럼 얘의 법선 벡터가 1, 2, 2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고생했어. 어떻게 만들어질까? 1 곱하기 3분의 내적하면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해? 근데 문제는 원래 여기서 안 끝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사형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일까? 정사형. 그럼 여기 원넓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그럼 얘를 지금 이 xy 평면을 뭐 시키자는 얘기를 할까? 정사형시킨 면적을 구하자는 얘기야. 그럼 요 원단면의 면적을 s라고 두면 그거의 몇 분의 몇 배 될 거니까? 3분의 2배 될 거니까 요 정사형 넓이는 몇 분의 몇 s? 3분의 2s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절단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그치, 열심히. 구중심에서 평면까지 뭐 찾은 다음에 거리 찾고 반지름 이용해서 그대로 찌릿찌릿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계산해야겠네. 얼마일까? 3분의 빵빵빵이니까 그치 2가 되겠네. 여기 3분의 2네. 그럼 요 길이가 그치 루트에 4-9분의 4니까 루트에 9분의 32고 그치 3분의 몇 루트면? 근데 이거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원 넓이가 현재 9분의 몇 파이가 됐지? 32파이가 됐지. 거기에 몇 분의 몇 배? 3분의 2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27분의 그래서 64파이. 이런 식으로. 컷!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문제고, 보통. 이게 제일 쉬운 구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너네 이런 절단면 얘기했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한 평면 위에 원 있으면 공간상에 점 잡아놓고 여기서 원이 있는 점까지의 최대 최소 거리 구하는 문제 있었어. 그럼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중심 사이 거리 따져가지고 이렇게 된 게 최대 길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최소 길이 됐던 거 있었죠. 그 문제도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산수가 들어올 거라서 쌤이 다음 시간에 산수 예쁜 거 하나 들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9 끝까지 외우시면 돼요. 몇 문제 안 돼요.